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가서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주제에서 보신 것처럼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꽤 고조되고 있는 이 분위기에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인 친일 행위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친일 공방이 길어질 것 같은 게요. 3.15 만나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3일 만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전히 벽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그대로 군대로 인정해줘서 같이 손잡고 우길기, 태극기 함께 휘날리면서 합동 군사에 훈련하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제1야당 대표의 말을 좀 길게 들어봤어요. 핵심 내용은 본인 SNS에 올린 이 내용이에요. 일본군이 한반도 침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동해상에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아니냐. 구장차장. 네. 본인 주장을 좀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왜 외교 국방의 문제를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된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만약 저것이 만에 하나라도 실전에 배치가 되고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경우의 수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한국군만으로는 어려우니 미국군도 함께하고 또 미국 군대만으로도 그 동해를 다 방어하기 어려우니 일본 자위대까지 함께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를 가정해서 그 한반도를 지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안보의 문제이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북핵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이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한미일 함께 군사훈련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우길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건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이거든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없다라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왜 안 하실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저희 뉴스탑10 출연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 그 부분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정치에 관한 한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저렇게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개를 같이 해온 것이 많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
이심 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심 김심. 예, 이재명의 마음은 그대로 그 김정은의 마음과 똑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일성의 각근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오른쪽 갓은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한국의 안보는 갓 날아가듯이 날아가면 만다. 이런 오랜만이네요. 예,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에 비해서 약한 고리인 한일 동맹 이거를 지금 끊어내려고 계속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예. 이것 때문에 자꾸 혼란을 던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가 후순위로 내려가도록 만들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슈로 덮는 거 아니냐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저희는 언론이니까 계속해서 팩트 체크는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로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5년 전에도 물론 뭐 당시에는 우리와 일본 관계가 좀 바뀌었었다고 하더라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도 탐지 추적 훈련을 2번이나 했다. 왜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냐?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진 지점, 독도에서도 185km 떨어졌다. 이건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실제로 과거 15년 전에 인천 항해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전투함 3척이 입항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와 이재명 대표 주장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뒷받침하고 있긴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초반부에 북한의 지금 이 노동당 창건을 기념한 도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본인에게 오로지 일본밖에 안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제1야당 대표가 북한을 규탄하는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일본을 비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간의 관계에서 문화개방까지 했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우길기가 돌아서 훈련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달에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들 4대가 동원이 돼서 동해상에서 북한 관련된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 전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북한보다는 오히려 일본하고 더 이런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인가요? 또 하나는 왜 독도 근처에서 훈련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훈련 지점이 독도로부터 18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 185km 같으면 대전을 넘어서 한 전주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주를 서울 인근이라고 표현합니까? 전주를 그 서울의 인근에 사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더군다나 이 일본 본토와 120km에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차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야당의 지도자 대권 후보까지 한 분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설정하고 있는 이 안보 위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의 지금 우길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민주당도 똑같은 의견인지,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당론화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여당의 공세를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일본과 연합훈련 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일 안보, 친일 국방 이슈를 꺼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를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를테면 안보 공조가 있고요. 군사 협력이 있고 군사 훈련이 있고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한국 정부의 예전 정부부터 공식적인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사실상 훈련을 처음으로 한 것은 2016년 10월에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자라고 하고 그때 예. 지소미아 일본하고 한일이 지소미아가 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되고 2017년 1월하고 3월에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는 거는 되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한일 간에 서로 연락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제주도 남동해 한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한미일이 같이를 해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하지만은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죠. 탄핵을 당하고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예정돼 있었던 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같은 해 2017년 8월 9월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해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미사일 탐지 훈련이라는 거는 미사일 경보 훈련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거지만은 이거 역시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탐지 훈련을 정례화하자라고 한 뒤에 훈련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변화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외에 어떤 여론이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일이 한미일 공동훈련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언론 보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미일 공동훈련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북한의 도발 수위와 지금은 뭐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도발 수위가 꽤 높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한미일 군사 훈련이 공동 훈련이 갑자기 급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이런 훈련들이 일본이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극단적 친일 이거는 조금 과하다, 표현이 과하지만은 이런 우려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그 자위대가 공식 군대로 인정되고 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안보 상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득 작업이 윤석열 정부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우길기가 한반도에 뭐 날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혹은 그 극단적인 친일행위 이런 표현들을 꽤 세게 비판을 윤석열 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친일 척결 이 발언은 꽤 자주 언급이 돼 왔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안보, 기승전결 조국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고, 이게 마치 그 한일 관계가 뭐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를 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도대체 않고 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부터 김원웅 전 과목회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각은 결국은 제1야당 혹은 민주당이 여러 국면이 좀 어려울 때마다 뭐 친일, 반일 이 프레임 혹은 이 주장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리더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일본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왔는데 늘 그래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까 방송 보신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일본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위기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조국 전 장관이 시작했던 죽창가 그거의 시즌 2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이거 이외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습니다. 그 개항의 출마라든지 대표 출마라든지 지금 이 친일 논란까지 전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꽤 많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여당 측에서 친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해서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좀 보세요?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일 발언에 대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군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일본군이 한국 영토에 아무리 북한과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해서 일본군의 도움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표현상 좀 지나친 표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극단적인 친일 군사 협력이다, 또 동맹이다 이런 극단적인 친일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에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진이 이상민 의원이야 당에 쓴소리 많이 하기로는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중앙일보 보도를 봐더라도 왜 이렇게 표현을 세게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의아하다. 민생을 말해야 할 시기는 아닌가 혹은 본인도 민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일 국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위대의 어떤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이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이냐. 이걸 막아내는 수단으로서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실존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부각해서 친일 국방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한 국가를 이끌겠다고 하는 과연 지도자가 할 얘기냐.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작은 것을 큰 게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 내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어떤 여론까지도 좀 수렴을 해서 친일 국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 대신 현실적인 어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어떤 이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